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9월 1일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 동영상 촬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야기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십시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이라는 거 실체를 알고 보면은 사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한번 저도 이렇게 그래서 왜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불행을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고무신 신고 옷도 좋은 거 안 입고 먹을 것도 그렇게 좋은 걸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지금은 엄청 좋은 거예요. 신발도 좋고 옷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요즘 젊은 사람과 이렇게 현대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좀 납득이 좀 안 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원전, 아주 오랜 옛날에, 그러니까 뭐 2300년 전에, 기원전 4세기에도 이런 행복에 대해서 논했어요. 소크라테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살아라는 걸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모함을 해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이 재판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사형 선고를 합니다. 2번의 재판에 걸쳐서 사형 선고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잘못했는지 후손들이 생각하면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아마 철학자 중에서 앞선 분이신데,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헌이나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다 보니까 그런 사형 선고까지 당하는 일까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많은 철학자들이 존재해왔고, 또 동양에도 철학자가 있고, 노자, 공자, 장자, 맹자, 순자, 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뭐 주의, 이황 선생님,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각각 생각이 다르죠. 소크라테스 생각, 노자 생각, 공자 생각, 맹자, 순자, 장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배워서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배워서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배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롭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실천하다가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고, 노자도 처음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가족들이 전부 그 마을 사람들에게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노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자는 뭐 제가 그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노자는 그 자기 가족이 몰살되는 상황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소를 타고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더 이상 세상하고 단절된 생활을 했겠죠.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자, 공자님께서도 뭐냐면은 물론 그 노자를 통해서 배운 게 있긴 한데 공자님도 딱히 배울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자님도 자기 생각을 실천하다가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이러 온 그 사람을 피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산을 넘어서 간신히 도망쳤는데 그 공자의 모습을 보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상가의 개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모습이 비참해 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공자는 그래도 뭐냐면은 천수를 다 누렸죠. 천수를 다 누리고 존경을 받으면서 사셨던 분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우리 석가모니께서도 존경을 받고 생활하셨고, 그래서 이 동양에 있는 그 성현들은 보면은 천수를 대부분 누리셨습니다. 근데 서양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예수님, 예수님은 동양 쪽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천수를 다 못 누리고 돌아가셨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상대방에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나쁜 말을 자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문헌을 살펴보면은 절대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뭐냐면은 의유내강을 해라.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제가 30살부터 60까지 사는 세월은 뭐냐면 사회생활 할 동안에는 중고등학교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30년을 살아봤는데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히 관찰해 보면은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순수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고등학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기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뭐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직접 생활을 해봤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법륜스님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 사실 어른스러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다 지나간 과거니까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되돌아보면은,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스러운 겁니다. 미리 조금 알았다고 그러면은, 좀 어른스럽게 살았다고 하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후회는 해봐요. 그렇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냥 경험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인사 대천명 세옹지마 자세를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한 발 한 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 사기 당한 것도 괜찮고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괜찮고 막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있다고 하면
배운 게 있다고 하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배워서 다시는 미래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까지 학습기에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30살에서 60까지는 보면 주로 사회생활 할 때는 학습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60 이후에는 경험이고 뭐고 다 이제 필요 없고, 경험도 충분히 했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기억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통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또 더 이제 60 넘어가서 뒤부터는 학습을 통해서 옛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와 같이 자꾸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현명하게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옛 성현들로부터 충분히 배우고, 저는 그래서 배워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에 뭐냐면 그리스 시대에 BC 4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23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이후에 뭐냐면은 그 철학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처럼 이성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삽니다. 그렇게 그래서 개처럼 산다 그래가지고 견유파라고 이름도 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사는 그런 파를 갖다가 견유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뭐냐면 에피쿠루스라는 분이 나타나서 에피쿠루스 학파를 형성하는데, 에피쿠루스는 그 행복을 다 도달하기 위해서는 쾌락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행복은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에 있는 쾌락을 크게 하면은 행복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루스는 굉장히 그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뭐냐면 쾌락주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에피쿠루스라는 분은 그렇게는 이야기는 했지만, 쾌락이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전혀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빵과 물만 있으면은, 먹고 살 것만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청빈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정원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귀족이 됐던 천민이 됐던 노예가 됐던 뭐 매춘부가 됐던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분모분의 분자면, 분자가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면 분모는 뭘까요? 분모는 뭐냐면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분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은 행복이 커지는 거죠. 분자를 크게 하는 것도 행복을 크게 하는 거지만, 분자를 줄이려는 노력도 행복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금욕을 하면,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면은 행복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학파를 뭐라고 하면 스토아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자 부분을 다루는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고, 분모를 다루는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고, 그래서 금욕주의가 스토아 학파가 뭐냐면은 그 이끌었던 처음에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스토아 학파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행복은 이야기하지만 방법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정확히 어떤 방법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파를 뭐라고 해요? 이러한 주의를 뭐라고 하면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가 뭐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가는 그런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행복 추구에 있다, 행복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분모분의 분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분자에 커졌어요. 분자의 영역은 굉장히 커졌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작은 거죠. 작다 보니까 분자가 커지니까 행복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무척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자라는 젊은이들은 분모가 큰 거예요. 분모가 크다 보니까 분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분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행복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모를 줄이든지 분자를 키우든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이거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고 자기 마음이 불행하다면 불행한 겁니다. 부탄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사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도 부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이러니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뭐냐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서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고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냐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마음을 수양을 해야 돼요. 마음을 수양을 해서 분모를 줄이든 분자를 키우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분모를 줄이는 것이 행복의 길로 가는데 좀 더 훨씬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욕심을 버리고 불교에서 이야기처럼 욕심을 좀 버리고 한다고 하면 행복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분모가 작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신어도 행복하고 옷을 입어도 행복하고 먹는 것을 어떤 걸 먹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의식주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당신은 행복하세요, 당신은 불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행복해요. 옷도 굉장히 좋고 신발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행복은 저는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오에 대해서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 건강 공부를 2013년부터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건강 실험도 하고 건강 연구도 하는데 2019년 4월 달부터 제가 우연히 근육풀기 건강법을 설정하고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지금 4년 약 4개월, 5개월 이렇게 해가는데 보면은 저는 이 근육풀기 건강법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얼굴에 주름이 있는 것을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근육풀기 건강법을 해보니까 얼굴에 주름도 없앨 수 있어요. 팔자 주름도 없앨 수 있어요. 얼굴 주름도 없앨 수 있습니다. 미간 주름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자꾸 혹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 봤는데 40대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이제 미간 주름을 없애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40대 넘으면 이제 생기는데 40대에서 미간을 자꾸 이렇게 근육 풀기를 하고
팔자주름도 생기려고 하는데 근육 풀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직 안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정확히 뭐냐면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주름이 생기는 원리는 모르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주름이 생겼다가 미간 주름도 생겼었고 팔자 주름도 생겼었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건강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없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는 이제 찾았는데 뭐냐면 혈관 근육 풀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주름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건 저는 과학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로 제가 확보도 해놓은 게 있고 저 자신이 증거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건강 실험을 했습니다. 중간에 미간 주름 제거하다가 켈로이드도 생기는 아주 그 불행한 일도 겪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거 뭐 죽을 각오로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제가 뭐냐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헌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소중한 건강실험 결과들은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과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숨 걸고 건강실험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면은 목숨 걸고 한번 건강실험을 해보자. 그러다 죽으면 그걸로 족하다. 나는 건강실험을 하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건강실험을 했는데 근육풀기 건강법이 2019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덧 4년 5개월이 돼가는데 안타깝게도 그 건강실험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실험이 거의 끝나가는 요즘에 드니까 또 건강실험이 끝나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풀기 건강법도 2019년 4월 달에 시작했다고 해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근데 끝날 시점이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 이야기는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관적이기 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길은 뭐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게 이제 하버드에 어떤 큰 돈을 기부하신 분이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라. 이 돈으로. 그래서 하버드에서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하는데 하버드 의대 교수가 뭐냐면 하버드 의대 교수가 70년 동안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이후로 70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는데 7가지의 행복 조건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7가지. 7가지 행복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돈은 없어요.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은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은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세로 하냐, 부정적인 자세로 하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안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주. 다섯 번째는 금연. 여섯 번째는 운동.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적절한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네 가지는 신체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금주하고 금연하고 운동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생각을 해봐서 적절한 체중을 위해서는 현대인들은 뭐 요즘 미국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과식을 해가지고 비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비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는 것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먹는 것을 늘리면서 자꾸 비만을 극복하려고 운동도 하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하지 말고 소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소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의 중요성은 강조했어요. 저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만 식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한 끼만, 대부분 한 끼만 하고 어떤 때는 두 끼 식사를 합니다.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체중이 너무 지나치면은 더 줄이고, 체중이 부족해지면은 두 끼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과식인 것 같아요. 그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절벽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절벽 위에 사는데, 절벽은 굉장히 막 90도의 이 사다리를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낭떠러지를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적절한 체중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체중을 가져야만이 그거를 절벽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오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비만인 사람은 거기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비만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절벽에 살기 위해서는 생존 조건이 비만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적절한 체중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의대에서는 일곱 번째 조건이 자동적으로 100% 만족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보면은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과식을 해서 비만자들이 많은데, 비만은 행복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버드 의대가 교수와 이야기한, 연구한 것도 그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려고 하면은 지금 하버드 의대 교수가 70년 동안 연구한 7가지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두 번째 지속적인 공부, 세 번째 안정한 결혼생활, 네 번째 금주, 다섯 번째 금연, 여섯 번째 운동, 일곱 번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생활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건강 연구를 해 나갈 거예요. 근육풀기 건강법은 거의 완결됐고, 제가 완결되면 한번 유튜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거니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